오늘부터 냉동 공기주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이번 강의를 듣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과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연력학 1, 그 다음에 열전달, 그 다음에 공업수학, 이런 것들을 들어야만 이번에 냉동공조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연력학 1은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번에 이제 냉동공기주와 이 코스는 내용의 반이 열전달이에요. 그래서 열전달을 듣지 않으면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열전달을 듣지 않은 그런 학생은 빨리 수강을 다른 걸로 이제 변경을 하고, 그래서 다음에 열전달을 들은 이후에 이 과목을 듣도록 하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기계공학과 교수로 있고 내 방은 389호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dsjung@inha.ac.kr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문의사항이 있으면 이메일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열전달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냉동공기주와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공부할 냉동공기주와 이 과목의 교과서는 스테커하고 이제 존스라고 한 사람이 쓴 맥그로힐 출판사에서 나오는 Refrigeration and Air Conditioning 2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책을 여러분께서 가지고 오시고 또 이 모든 강의 노트를 다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판매하고 있으니까 아래층에 있는 조교에게 내려가서 열전달 강의 노트를 받기 바랍니다. 그 외에 제가 이제 이 강의에서 이제 사용할 책들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Thermal Environmental Engineering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쿤, 그 다음에 램지, 그 다음에 스렐 켈드라고 한 사람이 쓴 거예요. 프렌티스 홀에서 이제 나온 거니까 여러분께서 도서관에 가면 이 책이 있을 테니까 한번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뒷부분에서 공기주와 냉동 이거 하면서 냉방부와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는 Heating, Ventilating and Air Conditioning Analysis and Design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와일리 앤 선즈에서 나온 건데 맥퀴스톤하고 파카라고 한 사람이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책도 여러분이 냉동 공기주와 이거 공부하려고 하면 참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학기에 아마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제 4학년 학생들이 이제 이걸 듣게 되는데 이 코스의 목표를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스는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4학년 학생들에게 연력학 1법칙, 2법칙, 그 다음에 열전달, 그 다음에 플루이드 메커닉스, 그래서 유체역학,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Heating, Ventilating, Air 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System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Heating, 그래서 난방, Ventilating, 환기, Air Conditioning, 우리가 이제 공기조화 그렇게 이야기하고 Refrigerating 해서 냉동 이런 시스템에 연력학, 그 다음에 열전달, 그 다음에 유체역학 이런 것들 우리가 배운 것들의 원리를 이제 사용을 해서 냉동 공기조화 시스템을 분석하고 또 우리가 이제 여러 용도로 이걸 쓰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 이것이 이제 이번 학기 냉동 공기주와 과목의 목표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스를 이제 진행하면서 지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좀, 개강이 늦어지고, 또 조금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그러한 날수가 좀 줄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있을지는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지만, 시간이 좀 허락이 된다고 하면 이번에 엔지니어링 이퀘이션 솔버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이제 사용을 해서 그래서 공기조화 냉동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도 갖출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아웃라인은 잠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 이 부분에서는 냉동 공기 조화라고 한 학문이 무엇인가, 어떤 부분에
냉동 공기조화라고 한 이와 같은 과목에서 배운 지식이 사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오늘 이거 끝난 이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에어 컨디셔닝 리프리저레이션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thermal principles 이렇게 돼서 연력학 1법칙, 2법칙, 그 다음에 열전달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원리들을 우리가 좀 복습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 학기에 한 4분의 1 정도, 5분의 1 정도 또 시간을 들여서 습공기 연력학, 그래서 우리가 사이클로메트리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습공기 연력학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끝난 다음에는 히딩, 그 다음에 쿨링 로드 캘큘레이션. 자, 그래서 어떤 빌딩을 짓게 되면 겨울철에는 열이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고 여름철에는 열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냉방하는 것과 같은 기계 사이즈를 정해야 되고 난방하는 기계의 사이즈를 우리가 이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열이 얼마나 나가는지, 빌딩을 통해서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걸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열이 이제 나가게 돼요, 겨울철에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난방부하 계산을 해야 되고, 열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름철에는. 자, 그러면 이걸 위해서 우리가 냉방부하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load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LOAD. 우리말로는 이걸 부하라고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냉방, 난방, 부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냉동 공기조화를 하려고 하면 뭐 너무나 이와 같은 일들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거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그래서 빌딩뿐만 아니라 자동차, 그 다음에 항공기, 그 다음에 선박 이런 모든 거에도 냉방부하, 난방부하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갖춰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은 냉동 공기조화를 하려고 하면 그 다음에 팬이 필요하고 닥트가 필요하고 또 펌프가 필요하고 이제 파이핑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펌핑 또 아니면 이렇게 팬을 사용해서 바람을 불거나 하게 되면 그러면 압력 강화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그 닥트를 타고 가면서 압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파이프를 타고 가면서 냉매나 아니면 다른 유체의 압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냉동 공기조화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냉동 사이클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vapor compression cycle, 증기를 압축기를 사용해서 압축을 해서 냉동을 일으키는 이와 같은 사이클이 있고, 또 여러분이 아마 처음 접하게 되는데 이 가스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부글부글 끓이면은 그러면 그걸 통해서 냉방이 이루어지는 흡수식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냉동기를 구성할 때 흡수식으로 하냐 아니면 증기 압축식으로 하느냐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압축식 사이클하고 그 다음에 이 흡수식 사이클하고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공부하고 나가면 기본적으로 뭐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동차 에어컨을 만드는 회사라든지 뭐 이런데 이제 가서 최소한 냉동 공기조화, 뭐 열전달, 연력학, 이와 같은 그 기본적인 원리들을 사용해서 그쪽에서 만드는 제품들을 이렇게 설계도 할 수 있고 또 설계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여러분이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학기 어떻게 이제 시험 보고 평가를 하느냐가 이제 여러분의 관심사일 것 같아서 평가하는 방법을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이제 2번 봅니다. 우리가 이번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으면은 그러면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하는 것도 시간이 이제 보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걸 가지고도 과제 평가에 이제 반영을 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일단 중간고사, 그 다음에 기말고사 이제 2번을 보고, 그 다음에 가끔씩 출석을 이제 체크를 해서 여기서 한 번씩 안 나오게 되면 그럼 2점씩 감점하는 걸로 일단 이렇게 이제 돼 있고, 홈워크는 이 책에 교과서 이제 뒤에 보면 문제가 이제 많이 나와 있고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그 문제 솔루션도 이제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교과목 내용을 가지고 이번 학기에 공부를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여기에 맞추어서 일단 교과서는 반드시 영어책이라야 돼요. 노트도 다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책이 아닌 거는 우리 인하대학교 여기 냉동공기조화 여기에서는 가지고 오면 안 된다. 앞으로 이제 전공하려고 하면 다 영어를 해야 돼요. 다 영어. 그래서 이제 코스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이제 오한폐렴 이게 다 끝나서 정식으로 와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맨 뒤에 있는 사람들은 영어책을 잘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 다 일어나서 영어책 읽고 해석하라 그러고 다 이런 일들 시키고 하니까 반드시 영어책을 가지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물론 노트도 반드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와야 됩니다. 또 그 외에 내가 이야기한 대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도 올려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푸는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번 학기에 공기조화, 그 다음에 냉동, 이 코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냉동 공기조화라고 하는 이 분야가 세계에 어떤 데서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는 건가, 우리 삶에서 이런 분야가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가, 이걸 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러면 금방 이게 이런 분야에 사용이 되는구나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냉동 공기조화 분야가 어떤 것이고 어떤 일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가서 보면은 제목이 에어 컨디셔닝 앤 리프리저레이션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것은 미국의 냉동공조 학회, 냉동공조 협회, 미국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냉동공조 협회라고 하는 데서 냉동공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을 학생들에게 또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래전에 이제 만들어 놓은 칼라로 된 이런 브로셔입니다. 그래서 이 브로셔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냉동 공조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분야인가를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가서 보면은 미국 뉴욕주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 이제 나오면서 거기 이제 맨 위에 보면 파랗게 America is a cool country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쿨하다 그러면 춥다, 뭐 차갑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또 쿨에는 또 다른 면이 있어서 저 사람 참 쿨하다 그러면 멋있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멋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또 차가운 국가이다. 지금 냉동 공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어 컨디셔닝 그다음에 리프리저레이션 이것이 어느 영역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제 제목이 Improving the way we live.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길, 방법 이런 거를 냉동 공기조화가 향상을 시킨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향상을 시키느냐 이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그림을 가서 보면은 가서 보니까 제목이 Turn on the air conditioning and enjoy 이렇게 돼 있어요. 에어 컨디셔닝 기계를 이제 켜고 그리고 즐겁게 이제 살아라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렇게 거하고 있는 빌딩 뭐 아니면 아파트 아니면 뭐 자동차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이런 모든 곳에서 지금 21세기 문명 국가에서는 냉동 공기조화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문명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명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30년 전쯤에 우리 이제 대한민국 땅에 살 때는 에어컨디셔너 이런 거 거의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 거의 100% 거의 모든 빌딩에 에어컨이 달려 있고,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는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해도 에어컨디셔너가 거의 달려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에어컨디셔너가 달려 있지 않은 차는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어컨디셔닝이 없이는 우리 삶이 즐겁게 될 수가 없다. 왜 그런가 이런 걸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에어 컨디셔닝 The World of Work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에어 컨디셔닝 때문에 많은 산업계가 이제 변화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우리는 뭐 많이 가봐야 뭐 비행기 타고 한 40분 가면 국토로 오갈 수 있지만 미국은 이쪽에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저쪽에 이제 뉴욕까지 이제 가려고 하면 비행기로만 5시간, 6시간을 이제 가야 돼요. 굉장히 넓은 그런 국가고 땅이 이제 넓다 보니까 그 안에 뭐 사막도 있고 굉장히 뜨거운 데도 있어요. 그래서 애리조나 이로 같은 데는 여름에 되면은 보통 45에서 50도 정도 이제 이렇게 이제 되고 또 알래스카 굉장히 이제 춥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보통 마이너스 30도 이제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1600년도 이후에 이제 이 영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된 건데 이렇게 건너와서 그 당시에는 공기조와 냉동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기후가 좋은 데 가서 정착을 하고 거기서 이제 산업을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 지도를 이제 가서 보면은 주로 어디에 많이 살았냐. 지금 우리나라 지도를 가서 보면 다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액정 비전이 꺼져갖고 그래서 지금 옆방으로 다시 옮겨서 강의를 하니까 아까 내가 저쪽에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위치가 이제 바뀌게 됐어요. 자, 어찌됐든 미국 이야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이제 미국에서 사는데 공기조화를 이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기후가 좋은 데 가서 다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위도가 보통 36도, 37도, 38도 우리나라가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 미국도 여러분이 이제 한번 가서 보시면 뉴욕, 워싱턴, 뭐 시카고 뭐 등등 해서 보통 미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와 같은 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주하기 시작했고 여러분이 이제 아는 것처럼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그런 도시는 예를 들어 자동차 공업이 가장 많이 발전한 그런 게 도시가 됐어요. 사람들이 이제 살기가 좋고 특별히 냉난방에 이제 신경을 쓰지도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겨울철에 이제 난방에만 신경을 쓰고 여름철에 이 냉방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저 북부에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날씨가 좋은 이와 같은 지역에 이제 거주하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 남쪽에는 날씨가 뜨겁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의 거주하지 않게 됐어요. 자, 이런 가운데 1950년도 이후로 냉동 공기조와 이런 산업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제는 아리조나라든지 아니면 저 밑에 이 알라바마라든지 하는 이런 주 보통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던 그와 같은 주에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몰려서 거주하기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현대 자동차도 알라바마 주에 가서 공장을 지금 짓고 거기서 이제 현대 차를 만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 위에 이미 개발이 돼 있는 그와 같은 지역은 땅값도 비싸고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땅을 찾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알라바마 같은 데 전혀 개발이 되지 않는 이런 데서 이와 같은 그 커다란 회사를 유치하게 되면 지역 거주민들에게 직장을 줄 수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땅을 아주 저렴하게 이제 이렇게 주고 또 동시에 에어컨디셔닝 이런 것이 이제 어디에서나 이제 가능해졌기 때문에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거기 가서 얼마든지 근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이제 조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애리조나주 같으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엄청나게 더워서 사람이 이제 살 수가 없었는데 지금 애리조나주 뭐 투싼이라든지 애리조나도 특히 피닉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한 7대 도시 정도로 이제 자라났어요. 피닉스가. 그래서 옛날에는 더워서 사람이 몰리지 않았지만 이제 더우면 그냥 에어컨디셔너를 키면 되니까 그래서 날씨가 이제 습하지 않고 단지 덥기만 하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사람이 많이 몰리는 이와 같은 현상이 이제 생기고 있고 또 여러분 알고 있는 이 엑슨 이와 같은 그 석유를 생산해내는 이와 같은 그 공장이 어디에 지금 있냐 하면 미국의 휴스턴, 댈러스 이런 지역에 이제 있어요. 여기도 텍사스 이 지역이 워낙 습기가 많고 그다음에 날씨가 더운 데라 사람이 이제 이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못 됐는데 이제는 이 휴스턴 같은 경우가 미국의 뭐 5대 도시, 6대 도시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발전한 그와 같은 이제 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에어컨디셔닝, 그다음에 냉동 이것 때문에 이제 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에어컨디셔닝 그다음에 냉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꾸고 있고 심지어 사람들이 거주하는 밀집된 그와 같은 그 공간도 옛날엔 북쪽에 있었지만 지금은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남쪽에까지 다 이렇게 공간이 확장이 되고 있다. 이런 거 이제 기억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가서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빵, 초콜릿 이런 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 에어컨디셔닝이 없고 이런 게 이제 만들 때는 여름철에 서늘한 데를 찾아보니까 지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빵을 만들거나 초콜릿을 만드는 이런 공장이 지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름에.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환경도 나쁘고 환기도 안 되고 어려움이 이제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에어컨디셔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빵 만들고 뭐 초콜릿 만들고 하는 이런 모든 공장들도 다 밖으로 나와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시대가 이제 우리에게 이제 열리게 됐습니다. 자, 요 밑에 있는 이 그림 좀 이제 확대해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이 그림이 미국의 이제 뉴욕입니다. 뉴욕. 뉴욕을 이제 한번 가서 보시면 정말 빌딩에 숲을 이루고 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빌딩이 엄청나게 높은 게 이제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는 것처럼 1930년대에 이미 미국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만들었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또 더구나 이제 뉴욕은 이제 섬인데 뉴욕 섬하고 바로 옆에 있는 뉴저지 이런 데를 이제 연결하는 해저 터널을 지금부터 100년 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해저 터널 만들고 거기로 뭐가 오고 가고 하려면은 다 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냉동 공기조와 이런 환기 이와 같은 공학이 미국에서는 이미 100년 전에 만들어져서 이런 고층 빌딩에 공기조화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이제 제목이 뭐라고 이제 돼 있냐면 Building Designs are Transforme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빌딩을 설계하는 것도 이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쉽게 말해 옛날에는 그저 그냥 사람이 들어가면서 뭐 거주하든지 살면 됐지만 이젠 그걸 통해서는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장 필요한 게 빌딩을 지을 때 가장 필요한 요소가 이제는 냉동 공기조화가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저 냉동기 이렇게 만들고 하는 거는 기계공학에서만 했어요. 근데 이제는 냉동 공기조화, 특별히 공기조화라고 하는 그런 학문이 이 건축학과에서도 필수 과목으로 이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 하면 빌딩이 이렇게 짓게 될 때 여름철에 열이 들어오게 되고 겨울철에 열이 나가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을 이걸 설계를 할 때부터 어떻게 닥트를 놓고 어떻게 파이프를 설치하고 어떻게 팬 이런 모든 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런 것들을 처음에 건축을 이제 계획을 하면서 이 청사진을 만들 때부터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계공학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빌딩과 함께 이런 걸 할 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건축학과에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지금 공기조화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기계공학 학문이었는데 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게 건축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이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였는데 지금 짓는 모든 빌딩에는 공기조화 냉동 이와 같은 그 파트가 아주 필수품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설계 이런 영역에서도 이 건축 설계 이런 영역에서도 공기조화를 반드시 배워야만 한다. 자, 그래서 가서 보니까 여기 엄청나게 큰 이런 빌딩이 있는데 여기 제목이 Creating Healthy Buildings 이렇게 돼 있어요. 건강한 사람 몸에 건강한 그런 빌딩을 이제 만들어내야 된다 하고 여기 가서 보면 여기 설계 도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한 대로 이번 학기에 이제 공기조화 이런 걸 공부하게 되면 난방부하가 얼마고 그다음에 냉방부하가 얼마고 자 그러면 이거를 이 물로다가 냉방을 할 거냐 난방을 할 거냐 공기로 할 거냐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설계 건축 설계라는 사람들이 다 미리 다 생각을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 천장 위에 스페이스를 마련해야 되고 또 그거를 보낼 수 있는 뭐 펌프라든지 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미리미리 설계 도면에 다 만들어 놓고 스페이스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설계를 할 때부터 공기조화를 고려해야 된다. 이 옆에 있는 저 파란색 이 빌딩을 가서 보면 뭐 여러분이 이 빌딩 아니고도 서울 시내 뭐 강남이라든지 송도라든지 이런데 이제 가서 빌딩을 보면 알겠지만 창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창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박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박스. 이 박스에 열이 이게 들어오면 그럼 열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고 이 박스에서 열이 나가면 어떻게 열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옛날엔 창문으로 그래도 뭐 이렇게 환기를 많이 하고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창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빌딩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이렇게 또 박스 형태로 만들어야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 그러니까 지금 빌딩과 관련해서 또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빌딩 컨트롤입니다. 빌딩 컨트롤. 이런 빌딩 안에 수백 개 이런 방이 있으면은 그 방 안에 들어있는 공기의 질, 또 예를 들어 또 어떤 사람이 뭐 독극물 같은 거를 이렇게 넣어서 하면 이게 환기를 통해서 온 빌딩에 다 퍼지게 되면 그러면 다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방의 오염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게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그 모니터링된 모든 정보가 이렇게 이제 한 군데 이 컨트롤되는 이런 룸 안에 이제 모이게 되면 그러면 이걸 통해서 컴퓨터가 모든 걸 다 관리를 하면서 빌딩 내 모든 방이 원하는 것과 같은 조건에서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수많은 그러한 그 감지할 수 있는 이런 센서들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한국 같으면은 아마 하니웰이라는 이런 회사 뭐 LG도 있을 테고 이런 회사들이 빌딩 관련해서만 컨트롤 부문을 따로 떼서 이렇게 이제 할 정도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야다. 그래서 이 컨트롤이라고 하는 게 뭐 자동차 컨트롤, 뭐 비행기 컨트롤, 뭐 빌딩 컨트롤 등등 할 거 없이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영역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컨트롤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도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칠레나 아니면 호주 아니면 미국에서 칠레에서는 주로 포도 같은 거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수입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이나 그다음에 호주에서 이제 소고기 같은 걸 이제 수입을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제 소고기 같은 거 이제 보내온다. 그러면 엄청난 규모의 그 컨테이너, 그 실어놓은 그 배가 뭐 20일이든 30일이든 이거 바다를 건너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와야 돼요. 그럼 이게 각 컨테이너마다 냉동기가 돌아가고 또 에어컨디셔너가 돌아가고 해서 포도도 원하는 온도로, 고기도 원하는 온도로 이거 다 유지를 해야 돼요. 이거를 일일이 사람이 가갖고 뭐 온도계를 꽂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 모니터링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배가 또 한두 척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거기에도 다 온도계, 습도계 뭐 등등 모든 센서를 컨테이너마다 또 곳곳에 이제 달아서 이 모든 정보를 다 인공위성으로 보내면 그러면 한국이든 아니면 미국이든 뭐 보내는 회사든 받는 회사든 거기에서 다 이렇게 모니터링 하면서 그 컨테이너 중에 어디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거기에다가 엔지니어를 이제 급파해서 그 부분을 고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시스템이 이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이런 빌딩뿐만 아니라 심지어 선박 뭐 물건 보내고 하는데 뭐 이런 데도 다 에어 컨디셔닝 그다음에 컨트롤링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된다. 이런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목이 Ice and New Technology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얼음을 가지고 여름철에 이제 냉방을 하는 겁니다. 여름철에. 자, 그래서 얼음을 가지고 어떻게 냉방을 하느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석유가 이제 생산이 되지 않아요. 석유가 이렇게 생산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전력 수요가 많고 또 전력도 이제 제때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데 특별히 여름철에는 모든 빌딩에 다 에어컨디셔너를 돌리기 때문에 실제로 피크가 이제 여름철에 한낮에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피크를 막기 위해서 발전소를 몇 개를 더 지으면 되지만 그 발전소를 짓게 되면 겨울철에는 모두 다 놀려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거기 일하는 사람들 뽑았다가
여름에 한 달 동안 일하게 하고 나머지 11달은 쉬게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디맨드 사이드 컨트롤, 이 전기나 이런 거를 요구하는 쪽에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컨트롤을 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름철에 한낮에 전기를 이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게 아이스 테크놀로지. 그래서 우리가 빙축열이라고 하는 거. 그게 빌딩을 짓게 되면 뭐 이런 교실보다 더 큰데 이렇게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고, 그래서 밤에 전력 수요가 없을 때 거기에다 이제 이 냉매 아니면 차가운 브라인을 보내갖고 이거를 땡땡 얼립니다. 밤에 이렇게 얼린 다음에 낮에 이 냉방을 이렇게 필요한 그런 시점에 다시 파이프를 돌려서 파이프 속으로 이제 찬물을 이제 보내갖고 물을 차갑게 해서 그래서 이거를 빌딩 안으로 보내면은 그럼 빌딩 안에서 이제 냉방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걸 이제 하려고 하면 또 시설을 부가적으로 지어야 되고 이제 하기 때문에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이제 다 이렇게 협조를 해서 이와 같은 시설을 만들거나 하면 보조금도 대주고 또 동시에 전기요금도 깎아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협력 체제를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게 빙축열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밤에 얼음을 얼려놓고 그 다음에 낮에 냉방이 필요하는 때 그 얼음에서 열을 뺏어다가 그래서 이제 가져다 주는 이와 같은 테크놀로지도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특히 지하 자원이 없는 그런 나라들, 일본이라든지 우리 한국이라든지 하는 이런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그 얼음을 사용하는 빙축열 이런 시스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걸 이제 여러분이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nvironmental benefits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냉동기를 이제 돌리려고 하면 냉매가 필요합니다. 냉매. 근데 이제 이번 학기에 뭐 오존층 붕괴, 지구온난화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에게 다 알려주겠지만 이 냉매는 기본적으로 오존층을 붕괴시키는 그와 같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프레온 가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프레온 가스는 이제 정확한 명칭이 아니고 클로로플로로카본, 그래서 CFC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냉동 공기조화 업계에서 무려 한 70년 이상 사람 몸에도 안전하고 그래서 효율도 굉장히 높은 이 CFC 냉매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오존층 붕괴를 일으킨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론이 제기가 되고 또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많고 이제 이렇게 돼서 오존층 붕괴를 일으키는 이와 같은 물질들을 오존층 붕괴를 일으키지 않는 다른 물질로 이제 새로 이제 개발하면서 환경 측면에서도 전혀 유해하지 않은 이와 같은 기술들이 지금 개발돼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내가 오존층 붕괴,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 또 동시에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베이퍼 컴프레션 시스템의 구성, 또 동시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편 중에 하나가 흡수식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에게 이제 잘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에어 컨디셔닝 even the toughest environment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하여튼 이 에어 컨디셔닝이라고 하는 거 이게 결국은 에너지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를 무궁무진하게 에너지가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 이제 보존하는 일이 필요하고 또 지구 온난화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 이제 결국은 전기를 사용하면 우린 단순하게 전기 사용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발전소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산화탄소가 이제 발생이 되고 이게 지구 온난화를 일으킨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하면 브라질 같은 이런데 이거 아마존 이런 밀림이 있는데 이런 데가 지구의 허파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해요. 근데 이런 나라들에서 나무를 자꾸 베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지구온난화 협정 이런 걸 맺으면서 브라질 같은 이런 국가에 나무를 베지 말고 그냥 아마존을 그대로 유지를 좀 시켜달라 이런 차원에서 많은 돈을 가져다 줘야 되는 거예요. 많은 돈을. 그래서 이 배출권 거래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구온난화 그다음에 이 오존층 붕괴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그런 것들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에어 컨디셔닝을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할 겁니다. 여기 가서 보면은 keeping food fresh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미국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기 뉴욕에서 뭐 로스앤젤레스까지, 저 플로리다에서 저쪽 시애틀 있는 데까지 차를 몰고 가면 일주일은 걸려요, 일주일. 밤낮으로, 아마 거의 밤낮으로 몰고 가면 한 일주일 걸려요. 근데 미국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면 어딜 가나 먹는 게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시애틀이든 뉴욕이든 아니면 플로리다든 아니면 여기 로스앤젤레스든 심지어 저기 알래스카, 하와이 할 거 없이 땅이 그렇게 넓어도 먹고 사는 게 거의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아니면 플로리다에서 오렌지 좋은 게 만들어졌다. 그럼 이걸 북쪽으로 보내려고 하면 적어도 트레일러를 타고 닷새, 엿새 아니면 일주일을 이제 달려가야 돼요. 그 일주일 달려가는 동안에 결국 다 냉동이 되든 아니면은 냉장이 되든 이와 같은 일이 이제 반드시 발생을 해야만 그래야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어느 곳에서나 이렇게 좋은 딸기라든지 아니면 또 알래스카에서 연어가 잡히면 그것도 또 트레일러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저 밑에 캘리포니아까지 일주일, 열흘 뭐 이렇게 뭐 해갖고 다 이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보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이제 가서 보면 저 위에 여기 이제 그림 여기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트레일러가 이제 저렇게 다니고 있는데 미국의 고속도로에는 트레일러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이제 많다. 그럼 이 모든 거 결국 우리 같으면은 쉽게 얘기하면 화로 수송하는 그런 차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 제주도나 뭐 이런 데서 뭐 고기 좋은 걸 잡았다. 부산이나 그러면 그걸 다 이 화로 차에다 싣고 이렇게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서 원하는 대로 이걸 날라다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도 냉동 공기조화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북한이 이제 붕괴돼서 이제 멸망을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냉동 탑차라든지 트레일러 이런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 차를 가지고 직접 저 베트남도 가고, 그럼 베트남에 그 많은 채소라든지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배에 통하지 않고 저런 트레일러를 통해서 이거 북한이 이제 열리게 되면 이쪽으로 이제 다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이렇게 되고, 저쪽 소련도 갈 수 있고, 유럽도 갈 수 있고, 저 북한 하나 때문에 지금 저렇게 돼 있는데, 저것만 이제 붕괴가 되면 그러면 이 트레일러를 가지고 그리고 모든 걸 운송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대가 열린다. 이거 하려고 하면 결국은 또 뭐가 있어야 되냐. 냉동 공기조화 이 산업이 엄청나게 이제 발전을 해야 된다. 이런 모든 걸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냉동 공조 이 산업은 멀티 빌리언 달러 글로벌 마켓이다. 그러니까 빌리언 달러 하면 이제 10억이니까 멀티면 뭐 100억 달러 뭐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미국의 최근 연구 조사를 가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IT 산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냉동 공기조화 산업이 유망 산업,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는 10대 산업 중에 이제 하나가 냉동 공기조화 산업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투자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이쪽에 근무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냉동 공기조화를 통해서 이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이게 $100짜리인데 100달러 이게 이제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늘 얘기하듯이 많으면 좋다 그래서 많이다 많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냉동 공기조화 이런 산업에 많은 돈이 몰리고 또 여러분이 공부를 좀 이렇게 하고 연구를 좀 해서 좋은 특허를 만들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많은 돈도 벌 수 있다. 지금은 국경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물건을 만들면 뭐 예를 들어 뭐 컴프레서가 이렇게 있다. 이거 컴프레서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려고 만들면 그럼 그 회사 금방 망합니다. 뭔가 이제 컴프레서 냉동기에 들어가는 이런 부품 하나 만들면 전 세계 1년에 뭐 5천만 대 막 이렇게 이런 데 들어가는 이런 부품이 돼야지 조그만 거 10만 대 만들고 하는데 이런 데 들어가는 거는 돈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뭐라 그럴까 수천만 개를 만드는 그런 회사에 의해서 금방 잡아먹히고 말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냉동 산업도 그렇고 에어컨디셔닝도 그렇고 모든 거 만드는 게 하여튼 국제적으로 1등이 돼야 되는 거예요. 1등 아니면 2등이 돼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저 밑으로 이제 가게 되면 그러면 금방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 또 하나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제는 한국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식간에 온 세상에 전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돈도 이제 벌 수가 있다. 이런 산업이 에어컨디셔닝 산업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이제 가서 보면은 이게 아마 1930년대, 40년대 미국의 영화관 모습이에요, 영화관. 가서 보니까 저 위에 Gone with the Wind 이렇게 돼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아주 유명한 그런 영화였는데 이거 지금 보려고 이렇게 사람이 줄을 서 있고 안에 뭐 에어컨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은 이런 극장 가라 그러면 아무도 안 갈 거예요. 뭐 CGV나 이런 데 가면은 지금 뭐 한 빌딩 안에 10개씩 멀티플렉스 뭐 이렇게 돼서 뭐 에어컨디셔닝 다 돼 있고 냉난방 돼 있고 정말 앉아서 영화 보기 좋은 이와 같은 그 시스템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Family Living in Comfort 사람들이 이렇게 문화생활하고 하는 것도 다 지금은 안락한 가운데 냉동 공기 조화 때문에 안락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도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뭐 여러분이 스키장을 가든 아니면 수영장을 가든 아니면 이렇게 뭐 연인들끼리 레스토랑을 가든 하여튼 어쨌든 냉동 공기 조화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냉동 공기 조화 여기 중에 난방은 뭔가를 이렇게 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앙 집중식 난방을 한다는 거 이런 생각 사람들이 오랫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못했어요. 자, 이런 가운데 1950년대 이제 넘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냉방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돼서 지금 미국에 있는 거의 모든 집은 100% 냉난방이 이제 돼 있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온돌로 이제 난방하고 그다음에 에어컨디셔너 다 달고 있는 그런 상태. 뭐 일본이든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문명 국가가 되면은 집안에 살고 있는 환경도 다 공기조화, 냉동에 의해서 편안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쇼핑도 이제 한번 가서 보면 이게 이제 미국의 보통 몰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백화점이에요. 미국에 가면 가장 좋은데 책 읽기도 좋고 뭐 커피 마시기도 좋고 한 이런 공간이 저는 몰입니다. 몰에 가면 다 에어컨디셔닝 돼 있고 이렇게 채광도 참 좋게 돼 있고 또 한국의 백화점처럼 시끄럽지 않고 뭐 물건 사라 그런 사람도 없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좋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좋은 환경도 역시 에어컨디셔닝 이것 때문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다. 그다음에 여기도 가서 보면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뭐 초등학교 아이들 뭐 유치원 아이들 할 거 없이 학교 모든 공간에 냉방, 난방 지금 다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 지금 강의실 보면 내가 30년 전쯤에 여기 강의실에 있었는데 그때는 이 냉방 같은 거 생각도 못 했고 그다음에 난방은 겨울철에 이렇게 스팀을 통해서만 이제 나왔는데 이제 다 히펌프가 달려 있어서 그래서 냉방, 난방 다 이게 다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좋은 그러한 그 환경에서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뭐 교육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가서 보면은 병원입니다, 병원. 이 병원도 뭐 요양병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수술하는 그런 병원도 있고 입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병원도 있고 여기 한번 냉난방이 안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뭐 의사가 수술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땀이 막 떨어지고 그러면 수술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정말 일하기 좋은, 수술하기 좋은 이러한 환경, 또 누워서 이렇게 치료받기 좋은 이런 환경, 이거 냉동 공기조화, 이거에 또 특별히 공기의 질까지 이렇게 이제 하는 이런 모든 걸 다 망라해서 우리가 공기조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좋은 그런 환경을 우리가 이제 제공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고, 자, 이게 끝이 아니고 가서 보니까 에어컨디셔닝 on the move. 에어컨디셔닝은 움직이는 데도 이제 사용이 된다. 뭐 특별하게 이제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뭐 자동차, 배,
그 다음에 이제 항공기,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여기 한 예로 지금 스페이스 셔틀, 이렇게 미국에서 저쪽 뭐 달이든 어디 쪽 이제 우주로다가 셔틀을 보냈다가 셔틀이 이제 다시 여기로 이제 돌아오고 하는 이와 같은 스페이스 셔틀 그 안에도 지금 에어컨디셔닝이 작동을 하고 있다. 사람이 36.5도를 유지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기들도 적당한 온도, 뭐 25도 이걸 유지를 해야만 그래야 그 안에서 사람이 일도 하고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일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와 같은 임무를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수행하기 위해서도 에어컨디셔닝이 필요한 거다. 심지어 여기 지금 우주복을 입고 지금 우주인이 밖에 나가서 이제 유영을 이제 하고 있어요. 여기 이 앞쪽이 해라고 생각하고 저 반대쪽이 해가 없는 쪽이라고 생각하면 앞과 뒤가 뭐 모르겠는데 200도, 300도씩 이렇게 차이가 날 거예요. 근데 일을 하면서 막 돌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저 우주복이 어떻게 디자인되든지 잘 만들어져서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36.5도를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그 안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뭐 앙드레 김인지 뭔지 이런 사람이라도 이런 우주복을 만들 수가 없다. 누가 만들어줘야 되냐? 기계공학에서 냉동 공기조와 열전달을 공부한 이런 사람이 이 우주복을 만들어줘야 돼요. 우주복 재질은 또 재료공학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기계공학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와 같은 스펙을 주면 그러면 재료를 만드는 사람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재료를 이제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완벽하게 36.5도를 유지하면서 저 우주 공간에서도 일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이 환경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박물관 같은 경우도 뭔가 이제 유명한 그런 그림이 있다. 유명한 그림. 이런 그림이 있으면 이게 지금 몇백 년 되고 이런 가운데 이게 다 유지가 돼야 되려면 결국은 습도, 온도 이런 게 잘 유지가 이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거를 결국은 에어 컨디셔닝, 그 다음에 또 뭐 음식 같은 거는 리프리저레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원활하게 이제 공급이 돼야만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 첫 시간에는 에어 컨디셔닝 아니면 리프리저레이션, 이게 우리 생활하고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하고 이런 거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 하려고 하니까 일단은 연력학, 뭐 열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 에너지 보존의 법칙, 뭐 에너지 제2법칙, 연력학 2법칙이나 자연이 이거 만족이 되고 그거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는 이 세상에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에너지 보존의 법칙, 또 동시에 열이 들락날락 하는 거, 이거 양을 계산해야 되니까 우리가 열 전달, 또 무언가 유체를 움직여야 되니까 유체역학.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21세기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이게 에어컨디셔닝 리프리저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에게 이번 학기에 이런저런 뭐 환경 문제와 더불어 여러분에게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뭐 여기서 모든 거 회사에서 필요한 거 다 가르쳐 줄 수는 없고 아주 회사에 들어갔을 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지식을 여러분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과서하고, 그 다음에 노트하고, 이런 게 이제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도 준비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따라오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